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주역은 바로 주민들.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도시재생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흑미장 기술을 배워 담장을 정비하고 집수리 사업을 하는 등 새바람이 불고 있는 태백을 찾아가 봅니다.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기부까지 동참할 수 있는 걷기 챌린지가 있습니다. 누적 365만 걸음을 달성할 시 참가자 전원의 이름으로 365만 원을 기부하는 걷다 보면 원주롭길. 언주로운 20일에 참가 중인 참가자도 만나보고 제작진도 직접 챌린지에 참여해봅니다. 맥주는 마실 줄만 알았던 20대 청년들이 강원도의 상징인 감자로 강원도만의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마침내 창업한 새 청년들의 감자 맥주 브루어리. 오픈하자마자 춘천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들의 특별한 맥주 맛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6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네. 이런 말하기가 조금 쑥스럽기는 하지만 참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아니 맨날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네네. 혼자 이 자리에 서니까 참 허전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방송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네. 표정이 평소보다 더 밝고 신나게 잘 하시던데요. 아니에요. 칭찬이 뭐 그냥 빈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진심이고요. 네네. 이틀이었지만 용석 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정말 오늘 이렇게 함께하니까요. 네네. 든든하고 참 좋네요. 자, 명수 씨의 그 급작스러운 칭찬을 듣다 보니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따스한 이 햇살만큼 네. 스튜디오 분위기가 훈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훈훈한 이 분위기를 넘어서 핫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제목처럼 곁에 있는 사랑,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문자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시청 소감과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노기현이부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그나저나 용석 씨가 이틀 동안 자리를 비웠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출연했었으면 더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분위기 훈훈하고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어떻게 왜 그러시죠? 네. 여름 더위가 찾아왔기 때문에 약간 좀 썰렁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바로 만나볼까요, 소식? 네, 예. 첫 소식 제가 준비했고요. 예, 예. 네. 낡거나 버리게 될 물건을 다시 이렇게 재가공하는 걸 흔히 재생이라고 하죠.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네. 마찬가지로 한때 번성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해지고 쇠락해진 그런 네. 어떤 마을이나 도시를 어떻게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게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태백시가 도시재생에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폐광 이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마을, 태백시 장성동. 어둡고 조용했던 마을에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늦가을입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최근까지 계속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옷차림이 늦었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오신 원장님들 네,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밖에 작업한다 그래서 녹타운 전포 아닙니까? 작업복 스타일로 딱 저는 맞춰서 추웠다고요. 입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몇 번을 얘기합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앞치마가 필요한 수업 뭘까요? 누구에게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집과 도시도 나이가 들게 마련이죠. 그런 낙후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태백 주민들이 직접 마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새 것이 아닌 새로움을 추구하는 태백 도시재생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이곳은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흑미장 교육을 받고 있는 장성동 주민들. 미장은 건축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에 보통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일컫는데요. 자연 재료를 바르는 미장은 흑미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흑미장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옥미장을 이제 흑미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흑미장은 아니고요. 여기 태백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적정 기술로서 미장 기법을 응용한 건축과 그다음에 공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현대 건축물의 필수품인 시멘트는 자연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기술은 그런 시멘트 사용을 줄이고 지역의 자연 재료를 활용하자는 건데요. 장성동과 잘 맞는 친환경 도시 재생 방법이죠. 이렇게 나무 프레임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요. 흙을 넣고 그 위에 외장을 나무 판자를 붙여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려면은 옛날 그때 근대 미장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야, 이 옛날 신문인데 박원숙 아줌마 아시죠? 한지붕세 가족 순돌이 엄마. 야, 저 무선전화, 가정용 무선전화 저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진짜. 요즘 아이들 잘 모를 사실은 거예요. 이게 흙하고 그렇죠. 시멘트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떨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흙하고 시멘트는 붙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시멘트가 너무 구하기 쉽고 그다음에 작업하기가 너무 용이하니까 시멘트로 했는데 지금 다시 한다 그러면 이제 석회미장이라든지 흙미장으로 황토미장으로 이제 미장. 마감을 할 거죠. 세월의 흔적이 흔적을 아주 만날 수 많습니다. 있는 화신촌 마을. 이야. 그중 재미있는 간판들도 눈에 띄네요. MBC 노래방. 단란주죠. 상당히 단란합니다. 단란한 분위기에서. 근데 어떻게 제목을 MBC 노래방으로. 마침 이날은 장성동 주민들의 얼굴을 찍은 사진전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주인공들이 직접 쓴 글도 함께요. 이분이시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진짜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피부가 깨끗하시네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전히 이 지역을 지켜갈 주민들의 얼굴입니다. 그동안 이론 교육을 마치고 흑미장 실습을 하는 날. 동네 한편에서는 황토를 넣고 바르기도 하고 담벼락에 직접 발라보기도 합니다. 성글고 거친 초벌부터 곱고 매끄러운 마감까지 적게는 3단계에서 많게는 13단계까지 나뉩니다. 다양한 색의 안료를 넣고 저어주면 원하는 모양과 색깔을 연출할 수 있는 것 또한 흑미장의 매력인데요. 예쁘죠? 칙칙했던 담이 알록달록 고운 색을 입고 환하게 변신 중입니다. 기술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 그다음에 주거 지역을 개선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미장만의 독특한 질감이 있는데요. 원하는 색 반죽을 바르고 또 바른 후 잘 말리면 반들반들한 대리석 질감이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만족도는 최고. 색깔이 참 다양하네요. 그 위에 계절과 어울리는 그림도 그려주고 갈라진 틈을 메워주는 작업도 꼼꼼하게 해줍니다. 잘하지 노기환 않습니까? 리포터도 바르시는 볼수록 건가요?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틈도 메꿔주고요. 예. 방풍기장을 예. 코팅이 된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나오죠. 잘 배우셔갖고 저희 집 거실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네, 됩니까? 견적배로 가겠습니다. 견적을 받으시러.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전혀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는데. 저는 머쓱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귀농 규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목적지를 태백 그리고 장성으로 정했어요. 네, 마침 여기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흑미장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열렬 제쳐놓고 교육에 참가하는 것 같아요. 알게 된다고 해도 섣불리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경로가 잘 없는데 지인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센터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 더 찾아가기도 쉽고 두 번째 발걸음이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이렇게 더 많이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짜잔! 6회에 걸친 흑미장 실습이 모두 끝남과 동시에 장성동에도 도시재생의 작은 흔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흑미장벽 어떤가요?
수료증 발급으로 주민들은 새로운 꿈에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미장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긴 황지동인데요. 이곳 역시 주민들이 힘을 합쳐 오래된 마을 회관을 마을 공유 주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중입니다. 우선 주부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할 수 없는 거를 여기서 배워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우신 분들 집수리단으로도 도움이 되고자.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을 주도할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흥미장에 이어 집수리 과정도 인기가 많은데요. 전문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이들은 자격증을 따서 수익 창출을 이루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은 오래된 페인트를 긁어내고 새롭게 도색하는 날. 장장 4시간에 걸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는 더 보람있겠죠? 지금은 그냥 와서 도와드린 거지만 앞으로서 많이 사용하실 분을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 함께 하니까 더불어 사니까 좋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황지동 집수리 교육에 참가한 탄탄 집수리 지원단 주민들은 교육 수료와 함께 14명 전원이 목공의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저건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는 장성동 옆 계산동. 장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래된 흉한 담장을 새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예, 막 넘어가고 노다지 우리가 손 봐놓고 이랬어. 이렇게 해놓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어떠세요? 깨부터 좋죠. 새로 세운 철골 위에 재단한 방부목을 달면 멋스러운 목재 담장이 완성됩니다. 날 뺑뺑 도는 거예요. 왜요? 출구를 못 찾아. 이 동네가요? 네. 여기가 사람이 많이 살았단 말씀이시죠? 많이 찾았죠. 전부 골목마다 뭐. 그때가 좋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문화적이야 지금이 좋고 인정은 그때가 더 좋았고. 세월이 변했다지만 태백시 인정은 그 시절 그대로인가 봅니다. 태백시 곳곳은 지금 도시재생 중. 그 따뜻한 인정이 담긴 주민들의 손으로 태백시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태백시 주민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모든 걸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백 시민들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네. 그나저나 수료증을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저희 집도 가능할까요, 교환 씨? 수료증만 받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격증은 못 받았습니다. 네네네. 견적 보러 가겠습니다. 역시나 공짜는 없군요. 당연하죠. 저는 네. 사실 흙미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흙이라든지 집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한다라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기후 변화라든지 친환경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 저도 흙미장을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적정 기술이란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이 산소도시 태백에 맞춤형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결국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는 게 그 목표인 것 같은데 여러모로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면에서 만나본 분들이 탄탄 집수리 지원단을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태백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각종 도시 재생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배우시면 나중에 또 자기가 그쪽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만들면 그 마을 공동체에 훨씬 더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이 자주 모이다 보면은 예전만큼 혹은 아니죠. 예전보다 더 인심이 넘치고 인정이 넘칠 것만 같은데요. 서로를 덜 보고 또 마을을 돌보는 따뜻한 도시재생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에서 온 소식인데요. 지금 원주에서 정말 원주다운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원주시 창의문화 도시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건데요. 네. 바로 걷다 보면 원주롭길이라는 걷기 챌린지입니다.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도전. 어떤 소식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더워. 아이, 피디님, 꼭 이렇게 촬영 날씨를 좀 고려해서 잡자고요. 지금 겨울방귀 벌써 터졌어요, 아침부터. 아, 오늘 대체 무슨 촬영이에요? 평소에 운동 좀 하세요? 운동이요? 저 모르세요, 피디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박경유 360을 운동하는 여자. 어떤 운동? 숨쉬기 운동.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운동하느라고 지금 지쳤어요. 언제 운동한 게 마지막이냐고요? 우리 그때 홈트 촬영했던 거 겨울에. 올라가실게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아, 근데 운동은 왜요? 자, 오늘은 운동 좀 하러 가겠습니다. 운동이요? 이런 날씨에? no! 아니, 어떤 운동인데요? 한번 드러나 보고요. 쉬워야 되는데. 오늘 네. 우리 창의문화도시센터에서 네. 원주롭길이라고 걷는 챌린지가 있어요. 걷는 거요? 걷는 거. 어머, 잠깐만요. 걷는 게 운동이 돼요? 아니, 그거는 나 맨날 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멋있죠. 나를 뭘로 보고 갈까요? 걷다 보니 원주롭더라. 문화도시 원주에서 같이 걸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여기에 오면은요, 이 걷기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왔는데 잘 찾아온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걸으면서 기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챌린지예요? 걷다 보면 원주롭길은 네. 이제 문화도시 원주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걷기 챌린지예요. 네. 그래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목표 걸음수인 365만 보를 달성을 하면 최대 365만 원이 지역사회에 참여자 하신 분들의 이름과 닉네임으로 기부되는 걷기 챌린지입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부가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챌린지는 건강도 챙기고 걸으면서 문화도시 원주의 진면목도 만날 수 있는 가장 원주로운 도전인데요. 사실 만보 걷기도 진짜 힘든데 365만 보 정말 큰 숫자잖아요. 이거 목표 달성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며칠 이내에 달성할 수 있겠다? 사실은 20일 기간 동안 좀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한 지 10일 만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끝냈어요? 아니요. 끝나지는 않고 기존에 예정했던 대로 20일까지는 진행되고 목표는 달성했지만 누적 걸음수는 계속 공개가 되면서 함께한 시민분들 모두의 이름으로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목표는 달성했으나 걷기는 계속됩니다. 챌린지 종류까지 참여한 모두의 이름으로 기부된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걷자고요. 너무 잘 됐네요. 네. 자, 그러면은 원주의 아름다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는 저도 원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자, 파이팅! 걷고 나누는 원주로운 20일. 길동무와 함께 도전하면 더 즐거운데요. 느낌차 선생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저랑 함께 이 길동무가 되어주실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복장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걷기에 좋은 복장을 갖추셔가지고 오셨네요. 네. 특별히 걷는다고 해서 조금 더 예쁘게 입고 나왔는데. 아니, 아주 바람직한 복장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사실 걷는 거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저는 걷는 거 좋아합니다. 왜요? 걸으면요, 건강해지니까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걷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나 오늘 또 의미가 있으니까는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한번 동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걷기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계기 일단 여쭙고 싶어요. 네, 제 아는 지인이 그 학부모 봉사단 중에 이제 멜로디 봉사단에 지인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이제 밴드에 올려주신 거예요. 6월 1일부터 이런 행사를 한다. 원주롭길 걷기 행사를 한다 해서 제가 6월 1일부터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잘 참석하게 되었죠.
원주 국제 걷기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원주시에서 주최하는 걷기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여한다는 걷기 운동 마니아 김미선 씨. 푸르른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아무리 복잡한 생각도 꽉 막혔던 답답한 마음도 빗장 풀리듯 스르르 풀려버린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서 자, 한번 힘차게 걸어볼까요? 네. 네. 자, 가시죠. 가시죠. 근데 날씨가 오늘 좀 너무 덥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동행할 길은 원주 봉화산 둘레길, 원주 도심에 인접한 나지막한 산길로 가볍게 산행을 하거나 산책 코스로도 제격입니다. 바람도 불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오늘 가는 요 둘레길이요. 좀 어떤 길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원주를 대표하는 여기 시청이 있고요. 시청 뒤에 여기 배부른산 가는 길인데 이제 원주에서 이제 둘레길을 계속 만들고 있었잖아요. 여기가 좀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봉화산 둘레길이에요. 미선 씨는 앞으로 둘레길 총 140km 걷기에도 도전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앞에 잠깐 보시죠. 저기 무슨 색깔 보이세요? 파란색. 또 있는데? 노란색. 네, 맞습니다. 저거는요, 둘레길 방향. 지금 원주 시내 진짜 곳곳에 가면은 저 표시를 볼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파란 길을 따라가도 되고, 노란 길을 따라가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 바퀴를 이렇게 돌 수 있게 되어 있는 표식이에요. 원주 어느 곳에 가도 저게 있으면 둘레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아니 내가 둘레길 촬영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걸었나 봐요. 네, 저거 정말 이정표가 돼요. 이정표가 되고 저 모양 표시만 찾으면 됩니다.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걷기를 즐길 수 있겠네요. 이정표를 따라 걷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원주의 숨겨진 자연과 풍경들도 만나고요. 무엇보다 가장 원주로운 힐링을 즐겨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가 보입니다. 네, 거의 다 갑니다. 와, 선생님 그래도 많이 걸었어요, 저 오늘. 야! 그래도 체키하지만 그래도 저는 선생님 10,000걸음 넘으실 때 5,000걸음 거의 다 돼가 5,000걸음 거의 다 돼가 약간 거의 다 좀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챌린지 네.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이런 행사가 이번에 계기로 알게 되었는데 제 지인분들한테도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취지도 좋고 좋은 일에 또 쓴다고 하니까 걷는 분들 많으신데 같이 동참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도 너무 감사했고 또 좋은 곳에 쓰신다고 하니까 좋은 이웃들에게 또 나눠준다고 기부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기부라고 하면은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풍경도 구경하면서 오니까는 그냥 저도 한 5,000원 정도 오늘 기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마음이 뿌듯해요. 네. 근데 한 5만 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저도 남은 챌린지 기간 동안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조금만 가시죠.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가시죠. 이쪽 내려가서 쉴까? 너무 멋있어요. 우와. 평범한 일상,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걸어보실래요? 초록빛 싱그러운 계절 함께 걸으며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원주의 다양한 풍경들도 만나고 가장 원주로운 나눔과 행복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밌는 챌린지네요. 네. 걸으면서 원주의 숨겨진 진면목도 만날 수 있고 또 내 이름으로 기부도 할 수 있고 제 진즉에 알았으면 네. 제가 걷고 이렇게 SNS에 딱 올리고 인증샷도 올리고 그럴 텐데 네. 아쉽네요. 제가 매일 걷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요? 챌린지는 20일까지 진행되니까 아하. 오늘부터라도 바로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챌린지 시작한 지 10일 만에 365만 보 목표 달성은 이미 끝이 났고요. 그래요? 6월 16일 수요일 오늘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네. 게시판을 확인해봤더니 걸음수가 500만 보를 훌쩍 500만 넘어섰습니다. 보. 와, 네. 500만 보요? 네. 원주 시민들의 열정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방송에 나갔으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개인 SNS 계정에 올리실 때는요. 그 전에 제가 챌린지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챌린지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일단은 만보기라든지 이 휴대폰 어플을 켜시고 걸음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측정수가 나오면 인증샷을 남겨주시고 이 인증샷을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게시판이나 개인 SNS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인증샷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개인 SNS에다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올리실 때는요. 꼭 성함, 그리고 닉네임, 또 해시태그 있지 않습니까? 네. 샵 모양, 네. 우물정이죠? 네. 자, 걷다 보면 원주롭길 혹은 문화도시 원주 이 해시태그를 꼭 작성해서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원주로운 이 챌린지에 가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보시면서요. 유튜브 채팅에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목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용석 씨, 지난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날은요. 헌혈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혈액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헌혈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생명을 나누는 봉사, 헌혈. 사람의 피는 언제나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혈액 수급량은 위태로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지만 그래도 혈액 수급은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즘 저희 헌혈의 집에 하루 평균 약 50여 분 정도 방문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코로나 이전보다는 감소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방송을 많이들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헌혈하기 위해서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주로 10대, 20대가 많으신 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이제 헌혈 연령이 10대, 20대가 주로 2019년 기준으로 볼 때는 6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20대의 비중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헌혈은 건강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헌혈은 주로 청년층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이상 그리고 만 69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성인만이 헌혈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사바늘하고는 또 다른데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헌혈하시는 헌혈자분과 수혈을 받으시는 환자도 큰 바늘로 수혈을 받으시거든요. 큰 바늘로. 아픈 것 같아요. 네, 들어갈 때. 네. 처음에만 아파요? 계속? 처음에만. 들어갈 때가 아프죠. 바늘이 크고 아픈데도 계속 하시네요. 네. 잠깐이니까 보통. 헌혈은 생각보다 아픕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헌혈에 소모되는 에너지량은 약 400에서 600kcal. 1시간 동안 수영할 때 소모되는 체력과 맞먹죠. 그럼에도 헌혈이 타인들을 돕는 행위이기에 청년층의 헌혈 유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혈로 받은 피가 더 따뜻한 이유입니다. 얘는 이제 헌혈이 저거는 이제 전혈 헌혈이고 얘는 성분 헌혈인데 이제 성분 헌혈은 혈액의 여러 가지 구성 성분 중에 혈장이라는 성분만 따로 분리시켜서 헌혈하는 성분 체열 장비고요. 혈장만 체열하고 나머지 혈액 성분 다시 헌혈자 몸속으로 되돌려주는 헌혈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혈액 중에 혈장 성분만 헌혈을 하는 혈장 성분 헌혈. 헌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를 그대로 뽑아내는 전혈과 필요한 성분만을 뽑아내는 성분 헌혈. 그 중에서 혈장은 수급량이 부족해
외국에서 수입해올 정도인데요. 많은 이들의 관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헌혈 수급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헌혈도 존재합니다. 학교를 찾아온 헌혈버스를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헌혈버스는 학교와 군부대, 관공서 등 헌혈을 원하는 곳 어디든 찾아갑니다. 오늘도 헌혈버스가 진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 먼저 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절반 이상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 전교생 다 하는데 1학년은 생일 지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해서 전교생하고 그다음에 참여 희망하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학교 DID에 탑재해서 애들한테 안내했고 가정 통신문도 보냈는데 그 전부터 학생들이 헌혈 많이 하고 싶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진도고등학교는 헌혈 참여도가 높기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오늘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의 약 절반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친구 헌혈 몇 번째예요? 저 헌혈 이게 한 4번째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헌혈 이게 코로나로 아무튼 모두에게 힘든 시기잖아요. 이게 대체로 수술할 사람은 환자는 많아지는데 혈액약은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사람이 많이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눠드리고 있죠. 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처음이요? 제가 저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 약을 먹어버려가지고 못 해버렸습니다. 살면서 링거 주사밖에 안 맞아봤는데 바늘이 두껍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컸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헌혈이 꺼려지던 시기에도 진도고는 헌혈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교장 선생님과 학생회 등이 합심해 단체 헌혈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덕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혈액 수급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이러한 단체 헌혈은 무척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진도고등학교 매번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체열이 부족할 때마다, 헌혈이 부족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학생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진도고를 포함해 전남 지역의 헌혈 참여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헌혈이 부족한 이유는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사실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비율은 결코 낮은 지역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하고 인구 밀도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인구 구성이라든가 인구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절대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소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어떻게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될 건데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조적인 이유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비축량은 약 이틀분까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매일 수거해 가는 혈액 박스가 텅텅 비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불안한 상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 있는 광주대는 혈액을 가져오거든요. 뭐 매주 이렇게 수거를 해가요? 매일 하루에 2번씩 하고요. 광주째는 2번에서 3번 하시고.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한 16분 정도 방문하셨는데요. 13개 혈액이 이제 체열이 맞춰가지고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이 정도 인원수에 많은 편이에요? 아니죠.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 감염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혈액 부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혈이 필요로 하는 고령 연령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헌혈을 할 수 있는 청년층은 많이 감소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대 이상의 중장년층께서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헌혈만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승부하고 가치 있는 활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피. 아직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어 헌혈만이 유일한 대안인데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야, 아들아, 사모, 엄마 나왔다. 현진아, 경란아, 수키야, 경수가 엄마 나온 거 보면 엄마한테 전화 좀 하고 잘 나왔다고 응원 좀 해. 사랑한다. 강원 도민 365일 강원 365가 함께 합니다. 어머니의 인사 말씀 참 재밌었어요. 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이렇게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네. 아직까지 원주, 춘천, 강릉은 이 규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그 외 강원도 지역들은 사적 모임 8인 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식당들이 활기를 찾은 모습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네네. 저녁마다 친구들 만나고 아는 사람 만나고 지인들 만나서 네네. 맥주 좀 자유롭게 마시고 싶습니다. 예. 집에서 마시는 캔 맥주도 좋지만 맥주는 역시 호프집, 맥주집 가득 담겨 이런 데서 마셔야 제맛이거든요. 네네. 얼마나 그 상상만 해도 기쁘신지 눈이 만두처럼 다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거리두기 그 방침 때문에 못 가시는 거 맞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당연하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평상시에 네네. 아주 가정적이기 때문에 예. 아들들하고도 잘 놀고 네네. 아내한테도 잘하고 조금 찔리네요. 어찌됐건 아주 가정적이기 때문에 규제만 이제 코로나만 종식되면 뭐 외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예? 미안합니다. 예. 아니, 기환 씨가 계속 맥주 이야기를 하니까 맥주 생각이 자꾸 간절해지는데 요즘 맞습니다. 수제 맥주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춘천시 우두동에도 새로운 이 맥주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별함이 숨겨져 있을지 춘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비장의 무기를 개발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원료. 그것은 감자다. 강원도 감자로 실험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는 한 청년들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감자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김규현, 안홍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메가 중심의 맥주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풍미를 가지고 있고 또 메가 맥주 대비 되게 좀 깔끔한 끝맛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맥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주와 이들의 인연은 대학 시절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강원대학교 학생이고 도고동문학과 학생이잖아. 우리 강원도는 감자고 독일은 맥주. 그럼 감자로 맥주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 맥주 만드는 그런 공방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되게 늦은 시간이지만 연락을 해서 사장님 혹시 이거 감자로 맥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지고 와봐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만든 게 첫 번째 맥주였고 그렇게 계속 맥주를 몇 번 만들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살짝 붙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막 자랑도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양조사님을 만나서 호되게 혼났죠. 네, 저는 여기서 양조를 담당하고 있는 허주용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감자로 맥주를 만들었다고 시음을 한번 해봐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음을 해봤고 그 감자 맥주가 굉장히 별로였고 이거 지금 맥주라고 만들었나? 맥주를 만들어 본 사람이 맞나? 제가 그때 한 양조 4년, 5년쯤 되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좀 조언을 해줄 수 없겠냐 해서 만나게 된 게 첫 만남이었고요. 그렇게 같은 꿈을 키워나가게 된 감자 맥주 삼총사. 각자의 주특기를 살리고 합을 맞추며 이 공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요리 밑작업이나 아니면 여기 좀 뜨거운 사이드, 핫사이드 쪽에서 보통 일을 하는 편이고, 그 김규현 대표님은 이제 중간에서 요리를 마무리하거나 이제 서버분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허주영 양조사님 같은 경우는 맥주에 대해서 좀 잘 아시니까 맥주를 직접 서빙하면서 맥주에 대한 설명도 같이 전달해주는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의욕이 넘쳐서인지 개업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써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감자 맥주. 여기 위에 5가지가 저희 양조장에서 만드는 맥주들이에요. 물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자를 주원료로 맥주를 만들었던 사례가 그동안 전혀 없었고, 감자랑 찬 음료랑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료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았고, 저희가 이제 셋 다 대학생이었잖아요. 사회적인 경험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 브루펍이라는 거는 뭔가 제조업과 일반 음식점 업을 겸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준비할 게 진짜 너무 많았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창업. 맥주만 개발했다고 가게가 알아서 돌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에 어울리는 메뉴도 개발해야 하고 양조 설비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새로 갖춰야 하고 맥주맛 테스트만도 수백 번. 이 친구들은 단순히 뭐 지원만 받는 거에서 떠나서 자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고 바깥으로 알아보면서 다양한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대회에 참여하면서 이런 경력들을 쌓아가고 지원 실적도 받고 그래서 이런 양조 시설들도 다 갖추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2020년 작년에 코리아 홈브루잉 챔피언십에 가장 그때 인기 있던 스타일에 정면 승부해보자 하고선 딱 저희가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그 부문에서 1등을 하게 되고, 아, 우리가 만든 맥주가 충분히 맛있고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곳곳에서 인정받으며 나날이 높아지는 자신감. 그럼에도 이들은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장소가 갖춰지려고 한 7개월, 9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성실하게 밤낮 없이 일하면서 이 공간들을 준비했다라고 칭찬들이 자자하더라고요. 부족한 자금력은 몸으로 직접 때우는 청춘의 패기. 그런 경험조차 이들에겐 도약의 발판이 됐습니다. 저희 맥주 중에 지금 우두동 사람들이라는 맥주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뭐 여기 양조장을 공사하고 매장 공사하고 하면서부터 우두동 주민분들이랑 많이 교류를 했었어요. 저희가 공사하고 있으면 아이고 젊은 청년들이 고생한다 이러고 토닥여 주시고 뭐 와서 격려의 말씀들도 해주시고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용기를 얻고 힘이 되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식 출시를 하기 전에 막 고민을 하다가 아 진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한 헌정 맥주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처음 만들게 된 게 우두동 사람들이라는 맥주예요. 앞으로 더 발전해갈 우두동 헌정 맥주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작년에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채취하신 이 토종 효모로 맥주를 만들었었어요. 그런 연구를 진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강원대학교 누룩연구소랑 같이 감자 맥주에 적합한 그런 토종 효모들을 선발해서 투여하고 맥주를 만드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자 하면 그냥 조리해서 먹는 용도 뭐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트렌디하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되게 술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자라난 그런 농산물이나 잉여 생산분을 가지고 이제 또 술로 만들므로써 처리 비용이나 이런 부가가치들을 높여주는 형식으로 소비되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특색이 가장 많이 남기고 지역과 같이 성장하는 약간 그런 모델로서 지금까지 술이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과 연계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그 지역의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주는 약간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이랑 최대한 많이 접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팥 스타우트라는 맥주가 있어요. 이건 흑맥주인데 이제 저희가 강원도 팥을 사용해가지고 단팥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런 좀 달달하고 부드러운 팥의 질감을 맥주로 구현해낸 맥주입니다. 지역성을 담아낸 청년들의 수제 맥주. 이야기도 있고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해 손님들의 만족도는 항상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동네에서 옆에 살고 있는데 수제 맥주집이 개업했다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동네에 이렇게 멋스러운 맥주집이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왔어요. 지금 맥주는 제가 선택하고선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6, 7년 동안 점점 더 좋아지면서 달려오는 빠져드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매개체이고 코로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되게 도내 관광이 좀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기를 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감자 맥주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고요. 앞으로는 이제 강원도를 대표하는 특산 맥주로 성장할 그런 맥주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맥주 참 맛있겠네요. 한창 젊은 나이인데 저렇게 두 발로 뛰면서 열정을 갖고 있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됩니다. 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반응이 아주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우리 강원도 팥, 감자로 맥주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헌정 맥주도 만들고, 예? 그리고 효모도 우리 강원도 효모를 쓴 그런 맥주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그 감자 맥주. 예. 맛보고 싶습니다. 역시나 맥주 이야기에는 네.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술 못지않게 술과 어울리는 요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메뉴들 역시 우리 강원도 감자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 맥주가 당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청년들의 강원도 술상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네, 만나볼게요. 윤재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태백의 도시재생 작업하시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태백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친환경 도시재생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태백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역에 도시재생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또 땀 흘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서 아주 즐거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